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커튼 치고 영상 제목 자유로운 생활에 맞들인 상태에서 다시 직장생활 하기는 상당히 힘든 것 같네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이 자유로운 직업이 뭘까? 바로 배달 라이더입니다. 배달 대행 혹은 배달 기사. 제 방송에도 배달 뛰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뭐 부업으로 이제 배달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전업으로 배달하시는 분도 있어. 지금 부업도 힘들고 전업도 힘듭니다. 배달 쪽 너무 안 좋아 이게. 뭐 배달 쪽 안 좋다는 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다 아실 겁니다. 예. 이미 전업 배달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뭐 배달 쪽은 끝물이다. 이미 끝났다. 이제 배달로 뭔가 먹고 사는 건 가망이 안 보인다. 이런 주제 영상들이 많습니다. 근데 못 접어요. 뭐 그런 사람 보면 배달 접어야 된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접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말로는 접는다 하지만 그걸 이제 실행 용기인 사람들 많이 없어요. 그럼 왜 못 접는지 아십니까? 예. 왜 못 접는지 아세요?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먹고 배달을 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닐 수 있고 뭐 괜찮은 보수를 받으면 굳이 배달 일을 안 하겠죠. 근데 나이 먹고 받아주는 것도 없고 어디 중소 같은 데서 일하려고 하니까 견디기 힘들고 대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 배달 쪽으로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때 4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아세요? 어떤 댓글? 이제 어떤 댓글이 달렸냐면 중소 갈 바에는 배달하고 만다. 공무원 할 바에는 배달 뛰고 만다. 이런 댓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2022년, 2021년도 이때가 배달로 정말 돈을 많이 벌 때입니다. 그 코로나 터지고 코로나가 2020년 터졌으니까 그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이 배달 특수가 일어났죠, 여러분. 왜냐? 그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배달 시켜 먹었습니다. 그때 팬데믹 현상이라 해가지고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2년 동안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한테 가지도 못하고 식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디 뭐 번화가 가지도 못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다 방콕 했었고 그리고 어디가 마스크를 착용했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확진자 판정 받으면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격리되고 그 생활 다 겪어봤잖아, 여러분.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원래 배달 안 시켜 먹었는데 배달 시켜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야. 그리고 그때 재난지원 받아가지고 써야 됐거든. 그래서 어차피 이거 받은 거 써야 되니까 배달을 안 시켜 먹는 사람도 시켜 먹었습니다. 그래서 배달 특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 근데 배달 라이더는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달 단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야. 그때 기억나는 게 막 배달 단가가 한 건에 막 6,000원, 7,000원 그랬어요. 비싼 거 10,000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때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 이런 뉴스 나왔었거든. 사람들 눈알 뒤집히죠. 여러분 생각해봐. 일반 직장에서 월천 어떻게 봅니까? 대기업도 힘든데. 근데 배달만 해서 1,000만 원 번다고 눈이 희둥그레지죠, 이게. 그래서 막 그 얘기 듣고 뛰어든 사람도 있어, 맞죠? 근데 제가 한 4년 전에 어떤 얘기 했었냐면, 이 배달은 분명히 나중에 레드오션 될 거라고. 우리 자몽이도 기억날 거야. 전 배달을 많이 올렸었거든요. 뭐 배달로 큰 돈 버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야. 근데 앞으로는 이 큰 돈을 못 볼 수가 있다고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영상으로. 태클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저는 이거 예상했었거든요. 거의 제가 예상한 거의 다 맞습니다. 자몽님도 알죠? 제가 그 예상한 게 오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맞아요. 100% 맞다고 장담 못 해드려요. 근데 제 생각에 한 92, 3%는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저는 배달의 어떤 약점을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배달의 약점이 뭐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 네. 배달 이미지 안 좋은 이유가 뭐예요? 바로 정가전은 질 나쁜 사람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달이 나쁜 이유가 뭐냐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 어릴 때 보면 좀 남자분도 알 거예요. 왜 질 나쁜 애들이 보면 어린 나이 때 오토바이 뽑고 학교 앞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폭주 뛰고 그런 거 많았잖아, 맞죠? 그런 애들이 또 배달 쪽 많이 유입 되거든, 맞죠? 그런 애들이. 그리고 배달 쪽에 이제 그런 정가자분들 또 유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채직에서는 안 된다는 게 옛날부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 관련 일은 다 이미지가 안 좋았어. 예. 오토바이 관련 일 했던 분들 중에서 뭔가 모범적인 생활을 했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예. 고등학교 때 각종 비행 같은 행동을 많이 했었고, 싸움들도 많이 해. 그런 분들이 이쪽에 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이게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 물론 정말 열심히 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이 배달의 문제가 그런 어떤 자격 요건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할 수 있어.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제한이 없잖아요. 일반 직장은 제한이 있죠. 일반 직장은 나이 제한, 신분 제한, 학력 제한, 전공 제한, 학점 제한, 자격증 제한, 지역 제한, 성별 제한 다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은 제한이 다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중이 떠중이 못 들어와요. 어느 정도 서류로 검증이 되고 뭔가 좀 적합하지 않은 사람 필터링이 다 됩니다. 그래서 빌런들이 들어올 소지가 상당히 적어요. 그렇다고 회사 안에 또라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신분상이나 어떤 스펙상으로는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배달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누구나 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배달 쪽에 뛰어드는 사람 더 많을 거라고. 경기가 안 좋으면 더 배달 쪽으로 뛰어들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4년이 지간 지금. 2026년이죠. 지금 시기에 그런 얘기 안 들립니다. 뭐 공무원 할 바에는 배달 뛰고 만다 이런 얘기 안 들려. 아니 뭐 중소기업 공장 가서 일할 바에는 배달 뛰고 만다 이런 얘기 안 들립니다.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을까? 지금 배달 쪽에서 살아남는 게 많이 힘들어졌거든요. 배달을 돈을 못 번다는 게 아니야. 일단 배달 라이더분들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상당히. 점점 그 배달 플랫폼에서 이 배달 라이더분들이 좀 쫀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 그전에도 많이 쪼았지만. 제가 어디 가서 봤는데 요즘 배달 거리 제한도 있다면서요. 이게 뭐냐 하면 배달 라이더 분들이 이제 배달 이제 어플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콜이 다 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거리 제한을 해가지고 1km 안쪽에 콜은 안 뜨는 거야 이게. 예. 그런 경우 있어요. 이게 음식점에서 배달 라이더 불렀는데 1km 반경에 있는 배달 라이더가 그 콜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있는데도 못 받아요. 왜냐면 거리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거 라이더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가뜩 배달콜 많지도 않고 단가도 안 좋은데 콜도 마음대로 못 잡아요 이게. 옛날에 마음대로 잡았단 말이에요. 거리 제한 상관없이. 콜을 골라 잡았는데 지금은 골라 잡지도 못해 이게. 단가도 낮은데 경쟁자는 많고. 거리 제한을 걸어놓다 보니까 이제 콜을 마음대로 잡지 못해요. 예. 원래 배달로 돈 버는 게 내가 원하는 콜을 내 입장에 맞게 잡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해요. 이제는 거기다 미션도 많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배달 라이더분들이 위안받는 게 뭐냐면 단가 낮아도 미션을 수행하면 그걸 이제 돈을 벌 수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전업하시는 분들 낙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단가 아쉬운 거 이해한다. 대신에 미션을 좀 많이 넣어줘. 미션으로 또 돈을 벌 테니까. 근데 그 미션도 많이 없는 거. 미션도 제한을 많이 걸어요. 도저히 달성할 수 없게끔. 예. 아, 배달 일 하세요? 영등포하고 구로구는 왜 많은지 알까요? 저희 1인 가구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오히려 여러분 잘 사는 동네보다 1인 가구 많은 지역이 배달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분들이 밥을 잘 안 해먹는다는 거야. 왜 제가 그런 말 있죠. 서울에 1인 가구들이 돈을 못 문다는 이유가 왜 발생하냐면요. 보통 1인 가구 사신 분들이 이제 서울이 출퇴근 시간 소모가 많이 심하고 체육 소모가 심하다 보니 집에 오면 방전이 돼요. 그래서 잘 안 해먹어. 죄다 배달시켜 먹거든요. 근데 이도 무시 못해 이게. 좀 영등포와 구로구가 잘 사는 동네 아니죠. 여의도는 잘 사는 게 맞아요. 여의도에 제가 나머지 동네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도 요즘에 배달 레노션입니다. 엄청난 레노션. 왜냐하면 서울은 또 물가 비싸다 보니까 배달 뛰는 분이 더 많아. 산들이 더 많아, 이게. 예. 1인 가구분들이 또, 뭐, 본업만 가지고는 이제 생기지 안 되니까 배달 다 뛰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배달이 유입된 사람 더 많아, 이게. 그게 더 박 터지는 거죠, 이게. 서울 인구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이제 이 공식이 안 통하는 거야, 이게. 일은 분명히 있겠죠. 배달 코는 오겠지만, 워낙 경쟁자가 많다 보니까, 옛날같이 단가가 올라오고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배달일을 접을 것이냐? 그렇다고 내가 지금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배달일을 접을 수 있냐? 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배달일이 문제가 뭐예요? 말 그대로 배달일이기 때문에 어떤 직장 생활할 때 플러스가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야. 예. 그리고 한번 배달을 맡들인 사람이 이 조직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배달이 힘들어도 장점이 뭐예요? 누구한테 욕먹는 것도 아니고요. 출퇴근에 압박을 받지도 않습니다. 자유롭다는 거죠. 살면서 자유로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도 택배사도, 택배기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혼자 일하는 것도. 화물차 기사 자유롭지 않아요. 그 납기 날짜 다 적혀 있지만 배달은 자유로워요. 배달은. 물론 그 음식을 정인 시간에 가야 되긴 하지만 그렇게 압박감은 덜해. 다른 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체인과 압박감 같은 덜하고 시간에 대한 어떤 그런 강박감이 덜하고. 그래서 저는 배달이 분명히 나중에 딜레마가 될 거라고 예상했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막 배달로 전업하겠다는 거 아주 생각합니다, 이게. 나이 먹고 배달 뛰는 거 이해할 수 있거든요, 나이 먹고. 나이 먹고 이제 직장 못 들어가니까, 뭐 배달 뛴다 아니면 이제 직장 다니면서 뭔가 용돈벌이 배달 뛴다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어린 나이에 전업하는 거 저도 예전부터 안 좋게 봤어요, 예전부터. 저러다가 나중에 나이 먹고 커리어 애매해지고 직장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했었거든. 근데 그게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웬만하면 젊을 때는 직장 들어가는 게 좋아요. 직장 들어가서 커리어 쌓고 일하는 게 좋아. 배달은 나이 먹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먹어서도. 물론 나이 못 가는 게 쉽진 않지만 전 배달하고 싶으면 있잖아요. 전업이 아니라 부업으로 뭐 퇴근 후에 한 두세 시간 정도만 그냥 이제 생활비 정도 벌겠다는 마인드를 하고 웬만하면 직장을 다니는 게 좋아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제 친구도 전업을 하고 있지만 시간 녹여야 돈이 되는 직업. 하루도 안 쉬고 13시간 정도 해야 400개월 가져가던데 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봐야 돼. 실수령으로 400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배달 그 금액으로 400인지. 이 배달도 사실 나가는 게 많습니다. 오토바이 나가는 게 많아. 자전거는 저렇게 못할 거예요. 자전거로는. 예. 당연히 오토바이도 하겠죠. 그러면 아마 배달로 만약에 한다고 치면 일주일에 하루만 쉬고 한 25일 정도 한다고 봐야겠죠. 25일. 한번 계산해 볼까? 그러니까 배달로 만약에 400이다. 400 이제 저 배달 수익 올렸다. 저게 배달 수익 400이면 이제 25일 정도 했다고 했을 경우 하루에 16만 원 정도 올려야 돼요. 최소 16. 16 정도 올려야 됩니다. 만약에 저 실수령을 하려면 하루 배달로 있잖아요. 20만 원 이상 올려야 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해가지고 배달 수익 20 번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20 벌어가지고 뭐 밥 한 두 끼 사 먹고 그리고 이제 보험료 내고 배달도 보험료 있단 말이죠. 보험료 내고 그리고 기름값 내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세금 떼고 한 400 벌려면 하루에 배달 이제 수익으로 20만 원 올려야 돼, 20만 원. 근데 배달 전업해보시다 아시겠지? 20만 원 올리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정말 많이 힘들어요. 하루 왼종일 타야 될 겁니다, 저게. 예. 그리고 배달은 리스크가 뭐예요? 사고 한 방에 골러가셨다는 겁니다. 사고 한 방에. 이 배달이라는 그런 거야. 내가 운전을 위험하게 안 해도 사고 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형에 따라 아니면 갑자기 옆차가 박아서 사고 나는 경우 있어. 그러니까 배달 사고 나는 게 무조건 배달 라이더가 잘못해서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예. 뒤에서 박으면 답이 없어요. 이게. 차는 뒤에서 박아도 심하게 안 다칩니다. 왜냐 차는 안전장치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시내 중에 해봤자 얼마나 밟겠습니까? 근데 오토바이는 자동차 30km 밟아도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예. 30 밟아서 박아도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예. 왜냐하면 사람이 튕겨나가잖아요. 튕겨나가면 이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충격이 장난 아니야 이게. 보통 뼈가 부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뼈가 부러지고 하면 이제 뼈 붓고 물리치료까지 받는데 재활까지 하는데 6개월은 걸리죠 이게. 예. 배달하시는 분들 보면 알게모르게 다친 분들 많아요. 멍들었다거나 아니면 긁혔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발도 빠졌다 그런 게 많아. 왜냐하면 이제 알게모르게 다치고 짜잘하게 다친단 말이에요 이게. 예. 무조건 방이 아니라도 배달 일하다 넘어진 적도 있어요 이게. 중심 못 잡아가지고. 예. 도로가 개빙돼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눈 오고 이럴 때 경사 심한데 왜냐면 배달은 시간 아끼려고 골목도 왔다 갔다 거리거든. 그러다가 다쳐 이게. 예. 여러분들 밖에 지금 갑자기 골목길에서 배달 오토바이 갑자기 훅 들어온다 이런 거 많이 봤죠. 아니 빌라 골목 사이 갑자기 훅 들어온다거나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그 시간 단축하려고 그런 거야. 신호 안 잡히려고. 서울 같은 그 심하니까 서울은 워낙에 신호 대기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 단축하려면 골목 사이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뭔가 사람이 깝툭치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갑자기 이제 그런 지형지문을 잘못 파악해가지고 속도 조절 못하고 다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문제가 없는 서울은 평지가 없습니다. 서울이 그래 평지가 없습니다. 골목길이 그렇죠? 평지는 오히려 대구랑 대전이 많고 부산하고 서울은 평지가 없어. 골목은 평지가 아예 없어. 그러면 잘 걸어 갑자기 막 경사 심한데 봤는데 밤에 안 보이잖아. 그럼 중심 못 잡고 넘어지는 거지. 넘어지는 건 쉽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박아서 넘어졌다기보다는 배달 오토바이 하는 분이 이제 경사 같은 거 파악 못 해가지고 도로 상태 파악 못 해서 밟다가 중심 못 잡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아프죠, 이게. 그래도. 근데 막 차하고 박아버리면 난리 나는 거지, 이게. 뭐, 그래도 뭐 배달하시는 분들이 뭐 나쁘다 이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 돈을 버는 건 좋은데 다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치면 골로 가는 거잖아요. 특히나 배달하시는 분들 중에 좀 빚쟁이 분들이 많아요. 다중채무자분들이 많습니다. 이상하게 보면 여러분들 유튜브 통해서 보셨겠지만 대부분 뭔가 빚을 많이 진 상태에서 이 배달을 시작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 왜 이렇게 빚쟁이들이 많은 거야? 여자 배달 라이더 분들도 보면 다 빚이 있어, 이게. 빚이 막, 뭐, 1,000만, 2천만 아니에요. 뭐, 1억 2천, 1억 4천. 가장 심한 사람이 2억 3천까지 받다, 씨. 도대체 뭘 했길래, 뭐, 빚 많이 져가지고, 뭐 배달 될지 모르겠어요. 배달하는 분들 중에 막 이렇게 건실하게 일해가지고, 목도를 모았다는 케이스를 거의 못 봤어요. 제 방송에 딱 한 분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부산에서 배달하시는데, 그분은 어린 나이부터 배달을 좀 오래 해가지고, 10년 넘게 해가지고, 그분은 집이 있어요, 실제로. 예. 근데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이상하게. 예. 그래서 보면 배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단가 예민하고 악착같이 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사고 나면 진짜 돌이킬 수 없어요, 이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단가가 중요해도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랄게요, 안전하게.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눈 오고 비 올 때는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할 사람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천천히 하시죠, 천천히. 예, 천천히 하시죠, 천천히. 물론 천천히 해도 사고 날 가능성이 있겠지만 요즘엔 비 오고 눈 와도 하려는 사람도 많아. 왜냐? 단가가 올라가니까. 아무튼 그 배달하는 분들 몸이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다치지 마시고 예, 안전하게 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